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의 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안보 불안을 느낀 발칸반도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중립국 가운데 나토의 가입 협상을 거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두 나라, 즉 핀란드와 스웨덴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튀르키예, 즉 옛날 터키이죠. 승인을 반대하고 나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가입 절차가 지난 현지 시간 6월 29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7월 18일 이번에는 유럽 국가 가운데 나토 가입국이면서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였던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가 유럽연합에 곧 가입하기 위하여 공식 협상을 개시한다는 소식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먼저 북마케도니아 경우는 신청한 지 18년 만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상이 급진전하게 된 계기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유럽연합은 지난달 23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전격 가입 후보국으로 공식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 발칸 반도에 위치한 국가들이 EU 가입을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나토 가입 신청을 처음 제출한 시기는 2004년 3월이었습니다. 유럽연합 가입 승인은 회원국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가 비토권을 행사하고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2019년 정식 가입 협상에서 부결되고 맙니다. 발칸반도 내륙에 위치한 북마케도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연합, 즉 EU 회원국이었던 그리스가 마케도니아 공화국 국호를 문제 삼아서 유럽연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라 이름을 변경하라는 거였죠. 여러분, 남의 나라 이름을 바꾸라 말라. 마치 우리나라 통해 지명 논란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주장은 이 신생국 독립국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그 옛날 알렉산드로 3세, 즉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필립 2세가 세웠던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을 떠올려 국호가 똑같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제 막 독립한 마케도니아 공화국이 옛날 역사적인 근거를 내세워서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가득한 옛날 알렉산더 대왕 시절의 국호와 똑같으니까요. 이와 같은 그리스의 주장에 대해서 마케도니아 정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은 과거 수세기 동안 우리 땅에서 사용되어 온 국호이고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안에서도 마케도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고유의 국명을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리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발칸반도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홍색 부분이 마케도니아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빨간색 부분이 그리스 영토인 마케도니아 주입니다. 모두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세운 마케도니아 영역에 속해 있었던 땅이죠. 어찌 되었든 그리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993년 4월에는 마케도니아가 국호 분쟁을 의식해서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약호로는 FYROM 이라는 이름으로 UN에 가입합니다. 그리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유엔에까지 가입한다. 그래서 그 보복 조치로서 테살로니키 항구를 폐쇄해 버립니다. 마케도니아는 극심한 타격을 받았죠. 바다가 없는 마케도니아는 당시 그리스로부터 테살로니키 항구를 빌려서 원유와 식량을 수입하고 농산물, 철강 등을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파탄으로 치닫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무역 봉쇄 조치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러면서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 보스니아 내전이 격화되어 있었고 코소보 지역의 긴박한 안보 불안정 등으로 유럽 사회는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시기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8년 6월 두 나라의 협정이 이루어지고 정식 합의 서명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협정은 파레스파 협정이라고 합니다만 마케도니아는 국호를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변경한다. 앞에 북자를 넣습니다. 그리스 영역 마케도니아 주를 확실히 해두겠다는 거죠. 그 대신 그리스는 북마케도니아의 나토 가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른바 마케도니아 국호 분쟁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고대 역사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벌어진 분쟁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발칸 반도에서 당시 벌어졌던 여러 분쟁 가운데 무력 충돌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분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마케도니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북마케도니아라는 국호를 절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마케도니아 공화국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튀르키예, 키프로스, 알바니아와의 영토 분쟁, 민족 간의 분쟁 등 복잡한 현안으로 곤경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의 분쟁이 표면화되는 것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은 순탄할 리가 없었죠. 비토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동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는 북마케도니아와 서로 역사, 언어, 인종 등 갈등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불가리아는 돌연 북마케도니아 유럽연합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 반대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마련한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은 북마케도니아 안에 사는 불가리아계 사람들을 소수민족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를 헌법에 반영한다. 라는 중재안이죠. 결국 불가리아도 그동안 앙숙관계였던 북마케도니아와의 관계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두 나라의 분쟁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긴장 상태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예상되는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적, 지정학적 확장을 꾀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들 국가가 회원국이 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더구나 영국이 탈퇴함으로써 회원국 확보가 시급해진 시점에서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 두 나라의 가입은 은근히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화약고라면 발칸반도죠. 전략적으로 중요한 발칸 지역에 위치한 일부 국가들이 여차하면 등을 돌려서 러시아나 중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유럽연합의 조급함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발칸 국가 중에서 세르비아의 경우 유럽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가스와 오일이 아직도 특혜를 받고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서둘러 세력권 안으로 이런 나라들을 포용할 필요가 절실해졌습니다. 인접 국가인 보스니아, 코소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나라는 유럽연합과 나토 모두 미가입국이죠. 다음은 알바니아 얘기입니다. 알바니아의 경우도 탄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4년 후보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알바니아는 경제 수준이나 법규 등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입 협상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기타 유럽연합의 후보 국가로서는 튀르키예, 몬테니그로, 우크라이나, 몰도바가 가입 후보국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경우는 러시아 침공 나흘 만인 지난 28일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개월 만인 6월 23일에 후보국 지위를 받았습니다. 몰도바도 이와 함께 후보국 승인을 받았죠. 당시 조지아도 같이 신청을 했지만 몇 가지 우선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EU 집행위원회는 부결을 했습니다. 후보국 지위 단계에서 정식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죠. 우선은 후보국에 들어가야만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새 회원국을 받아들여서 국제사회에서 단합된 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